그런데 지금 김문수와 안철수가 단일화 한들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수가 얄팍한 게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표가 좀 그래도 나온다라는 생각하에 그거는 이제 야권이고 민주 세력일 때 전제라고 생각해요. 네. 중도가 물론 안철수를 많이 찍었다고 치지만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박원순 시장한테 7년 전에 양보했다는 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갖고 언론이 그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현재는 그러면 보수하고 민주 세력 쪽의 표를 어중간하게 다시 중도로 포지셔닝하면서 그때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양보할 차례 아니야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밀다 보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진짜로 믿는 그런 구석인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 푸나님이 얄팍하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고 저 사람의 콘텐츠가 꽤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시작된 어떤 전제가 민낯이 계속 보여지는 상태에서 자기의 기본 표를 가져가지 못한 상태로 완주를 하면 심한 경우에는 김문수보다 표가 덜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김문수는 아마도 그 성조기 부대라고 한 푸나님이 성조기 부대라고 한 그 집단을 계속 결집시킬 거예요. 예, 그럼 그게 14, 15%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보수 중에 일부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지. 그래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박근혜를 조금이라도 더 지키지. 이런 그룹이 다 모여서 저는 뭐 한 20% 가까이는 득표하지 않을까? 완주할 경우 김문수 이렇게 보이거든요. 안철수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에 지면 안철수의 정신승리는 똑같을 거예요. 우리 당의 세가 약하니까 내 실력이랑 상관없이 나는 어쩔 수 없이 3위밖에 못했어, 2위밖에 못했어가 될 거고 그리고 자기가 미는 건 그래도 나는 당을 위해 선당우사했다. 최소한 서울시장 후보는 내가 나가줌으로써 나는 희생했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런 프레임이 지방선거 대패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될 거고. 지방선거 대패하면 유승민이 책임지고 대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 안철수가 대표를 하겠죠. 그리고 안철수가 대표를 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을 흡수하려고 하겠죠. 정계 개편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쯤에 있을 재보궐선거. 네. 내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내년에 있을 4월이나 11월 달에 재보궐선거 정도에 출마하는 그런 전략. 근데 그 사이에 원내 교섭단체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분명히 뿔뿔이 터질 거고 지금 아마 그 불씨를 갖고 있더만요. 공천권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당이 재편되면 그때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내 일이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이제 나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정계 개편을 촉진시키죠. 이 상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 상태로 나 국회의원 못 돼. 그럼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한 욕망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민평당이나 바미당에 안 가고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지금 그 마법의 반지가 돼야 되잖아요, 공천이. 네. 근데 전혀 효력이 없는 반지만 그냥 달랑 주려면 그 공천을 누가 받아요? 이제 살아남아야지. 그렇죠. 정치가 재밌어요. 재밌고요. 저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남자들이 심하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추미애 대표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돌아보면 추미애가 다 옳았어. 알겠습니다. 위수령부터 시작해서 주대응. 미투대응. 이닛 미의 콜라보. 오늘 제가 제주 4.3과 관련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잘할지 사실 몰랐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문재인 찍자라고 말했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네. 지금쯤 되면 손가락을 자른다 이런 말 나올 시기잖아요. 1년 지나면. 그렇지. 막 요 1년 즈음 되면 뭐 내 손가락이 어쩐데 내가 내 눈을 찔러내. 어머 세상에 1년 동안 70%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허덕이는 건 처음이에요. 사상 최고라고 하죠. 네. 취임 1년차 4.3분기 지지율 70%는 김영삼 대통령보다 10%가 높은 수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직 인기가 있으면 YS는 아무도 못 말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덕균 작가라고 제 기억납니다. 어머 이름까지 천재다 천재. 에이, 별 말씀을. 친구예요 혹시? 훨씬 나이 많이 드셨죠 저보다. 자 감사드리고요. 행복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우라 그 도움으로 밖에 나가서 최소한 나는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이다. 어머 전 그렇게 안 봐요 사람들이. 왜요? 저 친문 실세라고 그래요.
상태로 완주를 하면 심한 경우에는 김문수보다 표가 덜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김문수는 아마도 그 성조기 부대라고 한 푸나님이 성조기 부대라고 한 그 집단을 계속 결집시킬 거예요. 예, 그럼 그게 14, 15%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보수 중에 일부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지. 아, 그래도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박근혜를 조금이라도 더 지키지. 이런 그룹이 다 모여서 저는 뭐 한 20% 가까이는 득표하지 않을까? 완주할 경우 김문수 이렇게 보이거든요. 안철수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에 지면 안철수의 정신승리는 똑같을 거예요. 우리 당의 세가 약하니까 내 실력이랑 상관없이 나는 어쩔 수 없이 3위밖에 못했어, 2위밖에 못했어가 될 거고, 그리고 자기가 미는 건 그래도 나는 당을 위해 선당우사 했다. 최소한 서울시장 후보는 내가 나가줌으로써 나는 희생했다. 추미애가 다 옳았어. 알겠습니다. 위수령부터 시작해서 주대응, 미투대응. 이닛 미애 콜라보. 오늘 제가 제주 4.3과 관련해서 느낀 건데 이렇게 잘할지 사실 몰랐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문재인 찍자라고 말했던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네, 지금쯤 되면 손가락을 자른다 이런 말 나올 시기잖아요. 1년 지나면. 그렇지. 막 요 1년 즈음 되면 뭐 내 손가락이 어쩐네, 내가 내 눈을 찔러내. 어머 세상에, 1년 동안 70%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허덕이는 건 처음이에요. 사상 최고라고 하죠. 네. 취임 1년차 4.3분기 지지율 70%는 김영삼 대통령보다 10%가 높은 수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직 인기가 있으면 YS는 아무도 못 말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덕균 작가라고 제 기억납니다. 어머, 이름까지 천재다 천. 그런데 지금 김문수와 안철수가 단일화 한들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수가 얄팍한 게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표가 좀 그래도 나온다라는 생각하에, 그거는 이제 야권이고 민주 세력일 때 전제라고 생각해요. 네. 중도가 물론 안철수를 많이 찍었다고 치지만, 그런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박원순 시장한테 7년 전에 양보했다는 것을 어떤 프레임으로 갖고 언론이 그렇게 밀어주고 있으니까 현재는, 그러면 보수하고 민주 세력 쪽의 표를 어중간하게 다시 중도로 포지셔닝하면서 그때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박원순 시장이 양보할 차례 아니야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밀다 보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진짜로 믿는 그런 구석인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에 푸나님이 얄팍하다는 걸 전제로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고 저 사람이 컨텐츠가 꽤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시작된 어떤 전제가 민낯이 계속 보여지는 상태에서 자기의 기본 표를 가져가지 못한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그런 프레임이 지방선거 대패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될 거고. 지방선거 대패하면 유승민이 책임지고 대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 안철수가 대표를 하겠죠. 그리고 안철수가 대표를 하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일부 세력을 흡수하려고 하겠죠. 정계 개편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쯤에 있을 재보궐선거. 네. 내년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내년에 있을 4월이나 11월 달에 재보궐선거 정도에 출마하는 그런 전략. 근데 그 사이에 원내 교섭단체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분명히 뿔뿔이 터질 거고, 지금 아마 그 불씨를 갖고 있더만요. 공천권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당이 재편되면 그때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내 일이 아니에요. 지방선거는 이제 나의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정계 개편을 촉진시키죠. 이 상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이 상태로 나 국회의원 못 돼. 그럼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한 욕망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정계 개편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소속으로 있는 민평당이나 바미당에 안 가고 무소속으로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 의원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지금 그 마법의 반지가 돼야 되잖아요, 공천이. 네. 근데 전혀 효력이 없는 반지만 그냥 달랑 주려면 그 공천을 누가 받아요? 이제 살아남아야지. 그렇죠. 정치가 재밌어요. 재밌고요. 저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남자들이 심하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추미애 대표의 지도력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 돌아보면